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일요일 해외 축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A매치랑 이제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 뭐 유로파 리그 이런 것들이 껴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했었는데요. 또 이제 뭐 EPL도 없기도 하고, 보니까 이제 세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경기가 적고, 월요일날 경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트맨에 아직 올라와 있진 않지만은, 월요일 거 세리아도 또 따로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크레모네세 대 볼로냐 경기입니다. 제가 이제 크레모네세가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 얘네들이 막 이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사무 실리패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감독을 바꾸고 잔파울로 감독을 바꾸고 나서 바로 이제 파르마 원정을 잡고 살아났습니다. 골은 이제 중거리 리바운드 슛. 되게 좀 잘 들어가긴 했어요. 약간 좀 뽀록성이 있지만 되게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상대가 좀 이제 실점하고 급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역습으로 만든 골들. 다소간에 막 뭔가 경기력이 아주 훌륭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도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도 막 그 이제 유로파에서는 로마를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8강까지. 그래서 이제 주중에 빌라랑 홈 경기가 있는데 사실 뭐 바로 다음에 이제 라치오 좀 이제 요즘에 애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얘네한테도 막 홈에서까지 져버리니까 지금 이제 볼로냐가 뭐 올 시즌 아예 홈발도 없는 시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올 시즌 볼로냐는 뭐 유로파에서의 선전 이런 거는 보이지만 리그 내에서는 전과 같은 평가, 막 챔스권에 도달했던 막 그런 팀 같은 평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쉽게 볼 건 없는, 아무래도 크레모네세가 무승행지도 끊었고 감독 바꾸고 나서 확 나아진 게 보이다 보니까 저는 뭐 무승부나 볼로냐 뭐 이런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언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피사 대 토리노인데, 자, 이 피사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까지 승리가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17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이거를 칼리아리한테 이겼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또 코마한테 처발렸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3대1로 이겼던 경기가 일단은 골대가 처음에 하나 막아줬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킥 얻어갖고 한 골 넣고 전반전에 본인들의 공격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상대가 이제 스로인을 하다가 이거를 수비가 뒤로 걷어낸 거야. 그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대0이 됐고 또 세 번째는 또 이제 코너킥 골이에요. 저도 온갖 뽀록이 싹 다 터진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코모한테 5대0으로 정리당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피사가 마땅히 1승을 거뒀다고 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토리노, 다베르사 감독을 선임을 했다. 다베르사 감독이 이제 엠폴리에서 아주 뭐 좋은 수비팀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본인이 길러낸 수비수가 이제 이스마일이라는 알바니아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를 이제 토리노에서 만나가지고 뭐 살려 쓰는 거나, 강팀한테도 딱히 막 토리노는, 뭐 크게 지지도 않기도 하고요. 잘 비비는 면모 보여줬었죠. 좀 이제 공격에서도 할 거는 하는 모습들. 토리노가 되게 오바팀이었다가 실점이 많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공격에서도 잘 내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래서 피사가 홈이라고 할지라도 토리노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토리노의 승리나 사실 고배당 같은 걸로는 좀 마행 욕심까지 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밀란 대 로마인데, 자, 이제 인터밀란이 챔피언스 리그도 떨어지고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 기간 동안 코모, 밀란, 아탈란타, 피오렌티나 상대들이 좀 빡세기도 했지만은 오늘 만날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랑 승점차가 3점밖에 안 나요. 동기부여도 센 편이고. 얘네들은 또 이제 오랫동안 라이벌 의식도 있는 편이죠. 인터밀란이 많이 우승할 때 로마가 맨날 막 준우승을 했다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제 홈승 빈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원정승의 빈도가 높다든지 이렇게 또 인터밀란 대 로마가 원정 가는 구도에서도 최근 한 3, 4년 사이에 2승이나 로마가 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둘 다 유럽 대항전도 다 떨어졌고 리그만 남은 상황이지만은 좀 이제 많은 국대 차출이라든지 좀 변수가 많을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얘네들의 맞대결은 딱 그냥 뭐 언더도 보기 좋고 무지성으로 그냥 뭐 무승부 같은 거 봐도 나쁘지 않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제 인터밀란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었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밀란이 지금 왜 그렇게 믿지가 못하겠냐. 2026년에 라우타로가 뛰었던 이제 13경기 정도에서는 경기당 한 2.4골 가량이 나왔고 10승 1무 2패 대단히 잘 해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라우타로가 없어졌으니까 7경기 동안 2승 3무 2패라고 해요. 경기당 한 골밖에 안 터진다. 한마디로 득점력이 대폭 감소가 돼가지고 이게 직접적으로 이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인터밀란이 지금은 그닥 보기 좋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라리가로 가보겠습니다. 헤타페 대 빌바오 경기인데 뭐 맨날 말하지만 헤타페는 뭐 언더나 이런 고배당이 맛있는 팀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헤타페 홈 성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직전 경기도 2대0으로 이긴 적 있지만 그 전에 쭉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제 오비에도한테 2대0으로 승리했던 이 경기 사이에 12경기가 전부 다 무승부 내지 한 점 차였었어요. 뭐 승패는 이렇게 뭐 주고받고 뭐 진 날도 많고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무승부라든지 이런 고배당 쪽 방향이 굉장히 좀 잘 들어맞는 팀이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빌바오는 올해도 이제 원정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단순하게 지금 헤타페가 요즘 이런 시기예요.
한 9경기 정도 승리가 없다가 이후에 7경기 동안 5승이나 거둔 이런 상승세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저득점으로 그리고 이제 홈으로 프렌 이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 이제 맞대교상으로도 최근에 17경기 얘네들이 만났을 때 대부분 이제 라리가에서 만난 게 많은데 11번이나 무승부가 있는 그런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일단 헤타페가 역배받은 것부터가 일단 좀 기분이 좋은데 뭐 아무래도 배당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헤타페의 1프렌이나 뭐 무승부 언더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싶네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오사수나인데요. 이게 요상하게, 사실 뭐, 그냥 리그에서도 뭐 중하위권 팀들이고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지만, 요상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사수나가 알라베스한테 되게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 좀 비슷한 레벨인데도 2017년부터 전부 다 이제 라리가에서만 만나서 오사수나가 9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원정에서는 최종전에 뭐 비기기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뭐 5연승도 달리고, 올 시즌 첫 맞대결도 3대0으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사수나가 원정이 아마 역배일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오사수나의 1패일이나 넓게는 또 이제 역배 승까지 한번 바라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당장 지금도 알라베스는 강등권이거든요. 오사수나는 꾸준하게 좀 비벼주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 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또 이제 월요일에 있는 4경기입니다. 이번에 세리에가 편성이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토요일 3경기, 일요일 3경기, 그리고 월요일 뭐 4경기 이렇게 있길래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여기 있는 건 이제 배트맨에 안 올라와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추정치로 이렇게 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이제 우디네세 대 코모 경인데, 뭐 우디네세는 잘 안 무너지는 팀이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코모의 상승세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 뭐 이제 좀 내용으로는 직전 이제 피사를 5대0으로 부순 거, 이게 제일 큰 고점이긴 하지만, 그냥 상대팀을 막 잠식해가고 뭐 득점 찬스 아주 잘 만들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뭔가 우디네스가 인상으로는 중원도 퍽퍽하게 수비 가담도 하고 또 이제 전환할 때는 전환도 나랑 치면서 중거리 한방 뭐 세트피스 한방 뭐 이런 건 있는 느낌인데 그냥 뭐 득점이나 실점이나 딱히 막 그냥 리그에서 두드러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그냥 똥게임 할 때가 많다 뭐 그런 팀이라 가지고 이게 코모가 원정에서도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서 한 1.6 정도만 나오면은 저는 코모의 일반승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하이핑이 많이 된 팀이라 배당을 잘 못 봤는데 한 1.6 정도 나오면 저는 코모를 볼만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레체 대 아탈란타입니다. 자, 레체는 강등권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좀 빡센 상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인터밀란, 코모, 크레모네세는 한번 이겼고, 나폴리, 로마. 되게 좀 빡센 상대들을 많이 만났는데, 오늘은 또 이제 아탈란타를 만나는 셈이에요. 다 강팀이라 꺾인 거지만은, 아탈란타도 그래도 강팀은 맞기는 맞다. 뭔가 아탈란타가 전처럼, 옛날처럼 막 오바력도 없고, 메가리 없이 막 사솔로한테까지 진다든지 막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베로나를 겨우 뭐 1점 차로 이긴다든지 뭔가 아탈란타가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많이 없는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레체가 이제 강팀들한테도 대부분 막 그렇게 엄청 크게 막 시달리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그래서 뭐 무승부나 햄무 뭐 언더 막 이런 쪽으로 보고 싶은데 이 경우에 어쩌면 아탈란타 때문에 언더 배당이 조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언더 보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아탈란타가 쉽게는 못 이길 거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벤투스 대 제노아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벤투스도 이때 막 4대0으로 피사를 크게 한번 털어먹었던 거 말고는 막 사솔로랑도 비긴다든지 우디네스한테도 똥조승으로 겨우 이긴 거예요. 막 로마한테 지고 있다가 어떻게 막 3대3 만든 경기 이런 것들 보면은 분명 이제 공격도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결과는 잘 못 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아 제가 여러 번 감독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에이라 시절에는 9경기 동안 4득점 13실점 경기당 0.52점으로 그건데였는데 지금 이제 데로시 감독이 맡고 나서는 21경기 동안 32득점 30실점 경기당 2.95점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그전보다는 오바팀으로 돌아섰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맞대결도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유벤투스가 이제 홈구장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노아가 유벤투스 원정승이 1991년이에요. 그 이후로는 35년 동안 유벤투스가 홈에서는 19승 6무를 달리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장 막 재작년에도 비기고 그랬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기록발을 그냥 쉽게 막 세우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전 최소 유벤투스가 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올 시즌 내용으로는 차라리 그냥 뭐 햄무 같은 게 끌리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언더오버는 원래 같으면 좀 언더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노아 때문에 혹시 좀 오바 같은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유벤투스도 마냥 언더팀은 아니잖아요. 올 시즌 실점도 많고 저는 그래서 오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폴리 대 밀란 경기인데 나폴리가 지금 이제 4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제 한 점 차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넓게 보면은 최근에 이긴 경기들이 7경기 연속으로 전부 다 햄무였었어요. 오늘 이제 홈이기도 하고 밀란한테도 여지껏 나름대로 잘 싸워왔었는데 밀란이 원정 경쟁력이 없지는 않지만 나폴리는 올 시즌에 이제 홈에서는요
딱 이제 1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챔스에서 첼시한테 당했던 거. 이렇게 뭐 코파에서 연장 가서 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홈에서는 그냥 쭉 이렇거든요. 이런 팀이어서 리그만 따지면 10승 4무. 이 중에 10승 중에서도 8번이 햄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나폴리가 홈에서 밀란 정도의 팀이랑 한다? 고배당복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팀은 리그에서도 지금 2등 3등이고 승점 격차도 다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동기부여로도 역시 좀 타이트한 승부가 예상이 된다. 요즘에 경기는 진짜 이 밀란이 라비오 같은 애들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몇 명 살아나가지고 경기 자체는 밀란이 좀 잘 풀고 있긴 한데 득점력 문제도 있기도 하고 데리고 온 필쿠르크도 별로야. 그냥 퓰리치도 전부 다 좀 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니까 경기는 밀란이 좀 하지만은 나폴리 홈발이 충돌을 한다? 저는 뭐 무승부나 햄무 언더 같은 것도 생각도 나고 이거는 좀 고배당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요일날 경기가 있는 세리아랑 라리가에서도 일부 경기만 좀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날 있을 월요일날 이탈리아 세리아 4경기도 같이 좀 이렇게 미리 준비 좀 해봤습니다. 뒤쪽에 있는 경기는 이제 배트맨에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아마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제 참고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 뭐 기록들 같은 거 참고해보시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이제 고배당 갈만한 게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한번 이제 몰아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